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 몇 년간 NFL에서 가장 기대되던 매치업, 조시 알렌이 이끄는 버팔로 빌스와 패트릭 마홈즈가 이끄는 캔자스 칩스가 4강전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맞붙었는데 버팔로 빌스는 또 한 번 칩스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정말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가는 32대 29의 명승부에 포스트다운 시도가 7개가 나오고 양팀 합쳐서 레드존을 9번이나 가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 승부를 알 수 없는 대결이었지만 결국 끝에 웃는 사람은 또 한 번 캔자스 칩스의 패트릭 마홈즈였고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알렌은 결국 또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팀 이러한 경기에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빌스의 패배 그리고 칩스의 승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감독이랑 코치진의 역량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칩스 왕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감독인 앤디 레이그와 스티브 스패그놀로 수비 코치의 영향력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상황인데 챔피언을 꺾으려면 챔피언보다 2배는 더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스 코치진은 전체적인 경기 준비랑 운영에 있어서 살짝의 좀 수준 차이가 느껴졌어요. 빌스 공격 쪽에서의 상황부터 보자면 게임 초반에 선수들이 확실히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 미진한 모습들이 전반전에 나왔는데 조시 알렌은 게임 시작부터 인터셉션이 2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패스를 연달아 던졌고 정규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많이 오펜시브 라인맨을 한 명 더 쓰는 전술을 써왔던 빌스임에도 불구하고 포메이션 배열에 있어서 실수가 나와서 반칙이 나오는 모습들이 몇 번 잡히기도 했고 리시버이자 준수한 무기 역할을 해주는 킹케이드나 세뮤얼이 잡을 만한 패스들을 놓치는 상황도 꽤나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좀 전반전의 미진한 모습에 불구하고 빌스의 공격은 29득점이나 했고 칩스보다 더 많은 374야드를 전진했는데 이는 사실 조시 알렌과 제임스 쿡의 어마어마한 스타파워 때문이었습니다. 조시 알렌은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엄청난 패스를 선보였고 소나기를 벗어날 뻔한 게임을 다시 한번 승부가 될 만하게 만들어줬었습니다. 특히나 팀의 3번 리시버 역할을 하는 맥콜린스가 아주 잠깐 오픈이 되었을 때 그를 향한 2번의 빅패스들은 와 이게 앨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줬었습니다. 러닝백인 제임스 쿡도 시도당 6.5야드에 터치다운을 2개나 만들어내면서 왜 자신이 리그의 탑티어 러닝백들과 견주어야 되는지 보여줬었는데 특히나 제임스 쿡의 러닝 터치다운은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다운 상황에서 날아오르면서 수비의 태클을 등으로 받아내면서 팔을 뻗어서 만드는 터치다운은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서도 여운이 꽤나 남았었어요. 그러나 이런 슈퍼스타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감독 코치진의 경기 운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빌스는 QB 스닉이 상대에게 거의 완전하게 파괴를 당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 5번을 시도하면서 2번 성공했는데 그마저 그중 1번은 펌블이 나온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칩스의 수비가 조시 알렌의 러닝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리시버들은 특별한 전술적 조치 없이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에 이었고 제임스 쿡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지 못하면서 쿡에게 계속 빅플레이를 허용하는 상황에 제임스 쿡 자신도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드다운, 포스트다운 혹은 투포인트 컨버전과 같이 이번 게임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포인트들에서 쿡을 너무 사용하지 않았어요. 경기 내내 14번의 서드다운 상황에서 단 4번만 나왔을 뿐이고 심지어 후반전에는 단 1번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가 있었을 때 4번의 시도 중에 3번을 갱신하고 없었을 때 10번 중에 2번밖에 갱신을 못한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요. 6번의 포스트다운 상황에서 단 1번만 나왔을 뿐이고 투포인트 컨버전 상황에서는 아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의사결정에 근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시 알렌의 QB 스닉은 정규 시즌 내내 무적에 가까웠고 빌스는 러닝백을 로테이션으로 활용하면서 참 재미를 많이 봤던 팀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면서 상대를 너무 의식해서 전략적 컨셉이나 정체성을 확 바꾸는 경우에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스타일로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스타일을 바꿔서 시즌 내내 좀 밥줄이었던 승리 공식을 버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적도 많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빌스가 좀 우직하게 자신들의 정규 시즌 승리 공식대로 밀고 나가는 건 참 그래요. 뭐 존중은 할 만하지만 플레이오프니만큼 또 심지어 상대가 상대인 만큼 우직한 스타일로 기대돼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상대의 전술에 대응해 약간의 변주를 넣어주는 건 어땠을까. 특히나 이 제임스 쿡을 좀 더 활용하고 QB 스닉 대신에 다른 한 번에 좀 변화구를 넣는 게 어땠을까 하는 너무 진한 아쉬움이 듭니다. 이게 더욱더 아쉬움이 드는 이유는 칩스는 이런 걸 좀 해냈기 때문이에요. 칩스의 수비 쪽부터 봐보면 칩스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5명을 뽑으라면 무조건 들어갈 인물인 수비 코치 스티브 스패그놀로는 이번 경기에서도 완벽한 경기 준비와 운영을 보여줬어요. 버팔로 빌스의 필승 전술을 할 수 있는 QB 스닉을 5번 중 3번을 막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시 알렌이 항상 QB 스닉을 할 때 센터가 아닌 레프트 가드 쪽으로 한 발자국 왼쪽으로 싹 돌아가서 들어가는 것을 완벽히 파악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정말 잘 만들어냈습니다. 뭐 판정이 애매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심판의 판정이 불렸었고 두 팀의 반대 상황이었어도 크게 판정이 뒤집혔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6인의 오라인을 활용하는 빌스의 또 다른 필살기 지난둘의 매치업에서 이 오라인이 한 명 더 들어왔을 때 시도당 7.5야드에 달하던 필살기를 이번 게임에서는 시도당 5야드로 틀어막아내 버렸고 이선 수비의 강력한 태클로 대표되는 칩스 수비인은 저스틴 리드를 중심으로 빌스의 좀 또 다른 승리 공식 중에 하나는 짧은 횡패스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냈습니다. 특히나 이 저스틴 리드는 이번 경기에 정말 특급 활약을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이프티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횡으로 쭉쭉 달려나가면서 엄청나게 좋은 패스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경기 준비가 좋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경기 운영에서 살짝의 변주를 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칩스의 수비는 코너백의 블리츠를 정말 좋아하는 코치예요. 수많은 공격진들이 이 코너백 블리츠에 무릎을 꿇었고 과거 빌스도 그거에 몇 번 당하기도 했고 특히 지난 휴스턴전에서 코너백 블리츠를 후반부에 거의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내보내면서 휴스턴에게 지옥을 선사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필살기와 같은 어쩌면 승리 공식과 같은 코너백 블리츠를 딱 한 번 꺼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게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쿼터 2분 시점에 코너백 블리츠를 꺼내게 되는데요. 조시 알렌을 상대로 오른쪽에서 3명의 블리츠를 중요한 순간에 딱 걸면서 공격의 아예 이를 예측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3명의 수비수가 아무런 제주도 없이 조시 알렌을 향해 달려나게 만들면서 게임을 끝장내버린 전술은 칩스의 코치진이 얼마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게임을 읽고 수싸움에서 우위를 가지고 패를 잘 내고 운영하는지를 참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 여기서 조시 알렌이 그의 엄청난 슈퍼플레이로 인생 패스를 할 뻔한 것은 경이롭긴 한데 참 몇 해 전에 마홈즈가 이제 버커니어스의 수비에 패배하던 때 옆으로 날면서 러닝백을 향해 했던 패스가 참 기억이 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칩스 공격 빌스 수비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 감독 코치진의 경기 준비랑 운영을 한번 보시죠. 빌스의 수비는 이번 경기 앞서서 런닝을 막고 캐시를 막는다 라는 이 두 가지 컨셉을 잡고 왔던 것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경기 시도당 5.5야드를 기록한 카리먼트는 이번에 거의 배가 넘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3.8야드에 불과할 정도로 빌스의 수비에 틀어막혔고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아이제아 파체코 역시나 시도당 2.4야드로 빌스의 수비 아예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텍사스는 올해 활약이 좀 미진하다고 타이트엔드인 트래비스 케이시를 좀 타이트엔드 중에 하나지 라는 식으로 취급을 했다가 정말 큰 코로 다쳤는데 빌스는 절대 이번 경기에선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캐시는 2번의 캐치에 총 19야드라는 정말 저조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칩스 코치진의 대응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칩스는 경기 전반에 마홈즈의 스크램블링 상황에서 수비의 시선이 캐시 쪽으로 과하게 쏠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대책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수비의 시선이 쏠릴 때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이었어요. 이에 대해 빌스의 수비는 아무런 대응책도 내지 못했습니다. 썬다운 한번, 포스다운 한번, 터치다운까지 2개 만들면서 이 플레이는 거의 완벽하게 빌스의 모든 모멘텀을 끊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홈즈가 플레이오프에 러닝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게임의 런닝을 11번을 하면서 올해 정규 시즌 최대의 런닝 시도를 기록한 날이었을 정도로 상대 버팔로 수비의 대응에 대한 대응책을 경기 중에 잘 조정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경기의 준비와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다는 큰 그림 차원에서도 자신의 한 수 위임을 좀 보여줬는데, 빌스의 공격이 경기 초반에 어느 정도의 좀 부침을 겪으면서 흔들렸었더라면 칩스의 공격은 경기 시작부터 정말 각 잡고 나왔었습니다. 첫 공격권의 빠른 템포의 RPO 플레이들로 다양한 리시버들에게 공을 모두 이어가면서 쾌속 진격을 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요. 단 하나의 플레이 실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드다운조차 하나 없이 정말 쑥 하고 전진을 해버렸습니다. 이 쿼터의 포스다운 상황에 자기 진영 39야드 지점에서도 불구하고 배짱 넘치게 또 고포잇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선수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게임을 큰 그림에서 빌스에 대한 파해법은 런닝 게임을 빼앗아 버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승기를 벌려놔야 된다는 거를 감독 코치진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마치 지난해 리그 최강팀 중 하나이던 레이븐스를 상대로 했던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칩스가 초반에 빠르게 선취점을 내면서 그 위를 경기 끝까지 유지했던 그러한 승부 전략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코치진 외에도 양팀 간에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안타깝지만 선수진의 그 로스터 차이였어요. 빌스가 올해 시즌에 들어서기 전에 꽤나 많은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시즌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팀이라는 평가를 듣곤 했었는데, 이는 확실한 리시버의 무기의 부재, 그리고 수비 쪽에서 리빌딩에 따른 전체적인 재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시즌 내내 조시 알렌의 특급 활약과 포텐이 터져버린 오라인과 제임스 쿡의 런닝에 의해 좀 다소 가려진 점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 오히려 좀 이 약점이 확 좀 드러났어요. 칩스의 이선 수비를 상대로 1대2 상황에서 제압할 수 있는 리시버는 보이지 않았고, 여러모로 키안 콜먼이나 새로 영입한 아마리 쿠퍼 역시나 좀 게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전력 부족을 보인 건 역시나 좀 수비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쿼터백 압박을 거의 만들지 못했는데요. 빌스의 수비진은 14개의 압박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오라인을 상대로 확실히 이겼다라고 할 만한 승부는 조던 필립스의 색 한 번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칩스의 오라인이 강하냐 하면 아닌 게, 칩스는 이번 시즌 내내 오라인이 약점이라고 불렸고요. PFF 산정 20개 미만의 압박을 허용했던 적은 13주차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점이 좀 느껴졌던 건 이선 수비였어요. 빌스는 이선 수비를 5명을 굉장히 많이 쓰는 팀인데, 이러한 운영은 런닝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선 수비에 과감한 런닝 수비 가담을 요구하고, 이에 맞서 이선 수비는 빠른 스피드보다는 덩치 그리고 역량 요런 쪽에 중점을 어느 정도 더 고려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 한계가 좀 드러나면서 이선 수비진의 스피드 부족이 좀 여러모로 드러났었고, 리빌딩에 따른 얇은 수비진 이슈도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너백 쪽에서 크리스찬 벤포드의 부상 이후에 그를 대신하러 나온 카이어 일렘이 정말 칩스 패트릭 마홈즈의 단골 맛집 마냥 정말 계속 꾸준히 공략을 당하는 모습은 이게 좀 전력이 확실히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반면 칩스는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선수진이. 마홈즈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영상에 충분히 얘기했지만 아까 말한 정확한 판단력에 기인한 한 템포 빠른 패스로 약점이라고 불리는 우리 오라인을 보호하고 상대 패스러시를 바보로 만들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발로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이번 시즌 최대 득점을 기록했는데, 참 자신들을 숙적이라고 여기는 빌스를 상대로 아직 멀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야말로 챔피언의 좀 위험이 드러나는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또한 리시버인 제이비어 워디 또한 올해 칩스의 1라운드 28번 픽인데요. NFL의 컴바인 즉 체력장 역사상 가장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마홈즈의 가장 주요한 타겟으로 팀 내 최대 야드인 85야드의 터치다운 1개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1라운드 28번 픽은 원래 버팔로 빌스의 픽이었어요. 근데 빌스는 이 픽에서 워디를 뽑기보다는 칩스에게 그 픽을 내줬고 칩스가 워디를 뽑았는데, 워디 입장에서는 나를 안 뽑고 다른 팀에 줘도 될 정도다 이거지? 아니지. 다른 팀도 아니고 니네 숙적이라고 할 만한 칩스에 줘도 될 만하다 이거지? 두고 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를 정말 완벽하게 입증했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게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키플레이어라고 하면 바로 크리스 존스, 수비수인 크리스 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너무 늦게 언급을 하게 된 것 같긴 한데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던 게 크리스 존스입니다. 크리스 존스는 전반전에 패스 스냅에서 1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블팀을 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11번의 1대1 상황에서 그는 7번을 쿼터백을 압박했습니다. 쿼터백의 압박에 아차하면 색으로, 또 아차하면 펌블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생각했을 때 빌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경기 초반부터 간담이 선을 했을 거고, 사실은 경기 초반에 조시 알렌이 인터셉을 2번 할 뻔한 것도 모두 크리스 존스의 압박에서부터 시작되었었어요. 그래서 야, 얘를 1대1로 두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빌스의 머릿속에 좀 들어갔을 것 같고, 이 영향력이 게임 극후반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모두가 이 경기를 본 사람이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칩스의 수비수 코치 스패그놀로가 코너백 블리츠를 했던 버팔로 빌스의 사실상 마지막 공격 장면을 한번 보면, 칩스는 일선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였고 스패그놀로가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블리츠를 굉장히 좋아했던 걸 생각해보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빌스의 오라인도 블리츠를 영두에 뒀을 겁니다. 여기서 빌스는 좌측에 무기들을 4명이나 배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왼쪽에서 블리츠가 올 가능성은 너무나도 적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만으로도 사실 숫자, 머리 싸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우위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수비 한 명을 더 블리츠해오면은 더욱더 쉽게 패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수순으로 블리츠가 온다면 오른쪽에서 올 것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스는 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왼쪽으로 온라인을 싹 밀어 넣으면서 블로킹을 하게 되는데요. 빌스의 온라인의 실수나 코치진의 실수, 조시 알렌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존스의 존재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격의 좌측, 수비의 우측에 배치한 크리스 존스를 절대로 1대1로 두면 안 된다는 경기 내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다 보면 온라인이 크리스 존스를 오히려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존스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되게 당연하게 읽을 수 있을 만한 플레이를 읽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수비가 성공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트릭 마홈즈의 칩스는 이제 자신들을 숙적이라고 생각하는 빌스를 상대로 또 한 번 우위를 보여준 뒤에 역사상 최초로 3핏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